안녕하십니까. 울산 입시전략연구소 문준호입니다. 이제 지금 2월 첫째 주 주말입니다. 2월 4일이고요. 오늘 오전에 어제 찍었던 영상을 오늘 오전에 올렸는데 주말에 또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2월 4일이고 5일이나 6일쯤 이 영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면 정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최초 합격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8일까지 발표하고 나서 9일부터 11일까지가 등록 기간입니다. 그 등록 기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특히 수시 합격자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시 합격자도 등록이 필수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수시 합격하신 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최종 결정을 하시고 예치금을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최초 등록 기간인 이 기간에 자녀 등록금에 대해서 반드시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납부를 안 하시면 등록 포기로 간주가 되고요. 그 누수되는 인원만큼 추가 모집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수시 합격자들 예치금이 완전한 납부가 아닙니다. 지금 등록 기간에 납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마 학교에서 안내 문자가 갔을 거예요.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납부 기간과 등록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최초 합격자에 대한 납부 기간 2월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학교마다 대동소이하지만 대부분 마감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날짜는 대부분 다 맞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최초 합격한 곳 한 군데 등록을 해놓고 추가 합격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충원 합격 때는 납부 기간, 이 등록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몇 시간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해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등록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A, B, C 중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다 합격했다면 최종적으로 갈 곳은 어디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충원 합격에 대한 부분, 그 최초 합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학생 연락처에 연락을 해보고 안 되면 비상연락처로 등록하는 보통 부모님이겠죠. 연락처까지 다 연락을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문자 발송을 해서 확인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충원 합격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전화를 다 돌려보고 안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 연락만까지도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화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화 받았을 때 등록 기간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 등록 기간 놓치시면 또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체 후 납부할 경우 지연 인출제도 주의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충원 합격이고 시간은 임박해. 등록하겠습니다 했는데 막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막 바빠. 그래서 막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입금이 됐어요. 내가 이걸 입금하려고 해. 자, 보이스피싱 때문에 지연 인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들어온 돈이 30분 이내는 인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통장 잔고를 납부하실 분의 계좌에 미리 좀 여유있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박하게 막 이체 받아서 납부를 이렇게 하다가 지연인출 제도에 걸려서 30분 시간이 묶여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장학생 중에 전액 장학생이죠.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인데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등록금을 다 납부하고 장학금 형태로 환급받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영원 납부자들도 있습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이체가 안 돼요. 자동 이체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뱅킹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내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는데 그럼 절대 안 되고요. 그 납부서를 출력하셔서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이 인정이 됩니다. 영원 납부자들, 전액 장학금 받는 분들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 이렇게 기분만 좋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원 수납증을 납부서를 반드시 프린트하셔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꼭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가상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가상 계좌번호 아시죠? 학생 이름이 대부분 나오고요. 무슨 대학교, 학생 이름, 뭐 무슨 대학교, 뭐 수험번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고요. 그거 잘못 납부하셔가지고 물론 가상 계좌번호가 복잡한 코드에 의해서 막 난수로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뭐 한 자리 틀리고 두 자리 틀린다고 바로바로 전부 다 같은 대학의 가상 계좌번호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간혹 남의 가상 계좌번호에 다른 사람의 가상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등록된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안 되시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꼭 입금하시기 전에 그 입금명 그러니까 그 받는 분의 이름이 뜨죠, 그죠?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금 절차를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및 이중등록 주의. 보이스피싱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 계좌번호가 뜹니다. 수험자와 상관없는 이름이 뜬다든지 이름 있는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이중등록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대학교에 채취학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B대학, 더 선호하는 B대학이 충원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침착하게 A대학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등록 취소하겠습니다. 환불 절차 밟겠습니다.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 통화가 됐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됐든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하고 나서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시는 예치금 납부가 아니라 정확한 등록금 납부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요. 환불 절차를 포기한다고 해서 환불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원 합격 같은 경우는 등록 기간이 짧다 그랬죠. 등록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환불이 되지 않았고 여기에 입금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중 등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본인이 분명하게 학교 홈페이지나 전화 입학처를 통해서 입학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하신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식인에서 물어봤던 분의 답변을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대기업의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서 알았던 내용인데 수시 합격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 불합격했다 생각을 하고 정시 원서를 넣었고 합격 통지까지 받은 곳이 있는데 만약 내가 수시 합격을 했는데 충원 합격을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아서 포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정시 원서 쓴 거라서 내 정시 합격이 취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하시던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봤더니 원서 접수 기간 혹은 늦어도 전형 기간 내에 대학교와 대기업에서 두 번에 걸친 그 스크린으로 해서 확인 절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합격 통보를 받으신 시점이라고 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수시 합격된 상태가 있었고 기록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정시 합격이 불합격되거나 하실 일은 없어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중 등록에 대한 기준은 내가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환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초지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환불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에 금액이 크다 보니 두 개 학교에 대한 등록금 정도는 여유있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조금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수시 합격자 자녀 등록금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에 납부하시고요. 납부 기간과 등록 기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특히 중원 합격자분들. 그리고 참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체 후 납부할 경우 지연 인출제도 주의해라. 내가 부모님한테 이체 받아서 납부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부모님한테 바로 납부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30분이라는 지연 인출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록 기간, 등록 시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영원 전액 장학생 같은 경우에 은행에 가서 납부 절차를 꼭 밟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체가 안 된다고 그냥 자동으로 등록되겠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가상계좌번호, 남의 계좌에 이체돼서 내 등록이 포기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확인해서 입금하시고요. 보이스피싱, 이중등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초 합격이 되고 나서 중원 합격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B, C가 A는 최초 합격을 했어요. B가 내가 제일 원하는 대학인데 B에 충원 합격이 됐습니다. B에 전화가 와서 예,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A에 등록 취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C에서도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특히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서 전화가 올 수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갈아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학교도 저는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전화도 받지 않고 그리고 조금 우유부단한 대답으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충원을 다 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도 손해고요. 또 다른 지원자들 여러분들의 동기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지원했고 지금은 좋은 곳 합격을 해서 여기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연락이 올 때만큼은 바로바로 받아서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좀 밝혀주시면 모두가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